평범한 사람들의 리얼한 시사 만평 배틀전 마이리얼 드립. 안녕하세요. 마이리얼 드립 세 번째 촬영하는 날입니다. 오늘 꿀소님, 시바님, 그리고 코끼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코뿔소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 코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시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주를 좋아하는 코끼리입니다. 왜 웃으시는 거죠? 목소리가 지금 자체 변조를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 저 목소리 원래 이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올림픽에 정답 부기선양 하셨던 우리 선수님이 인터넷에서 많은 공격도 받으시고 요즘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참 화병나서 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권도 다르지 않은데 우리 유력 정치인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님 중에 한 분도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보니까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가지고 이게 남녀 간의 어떤 건전한 이런 교제 같은 것들도 막 건전한 그 교제는 뭐야? 정서적으로 건전한 막는 교제가 이런 있고 역할을 많이 불건전한 한다. 교제가 있어?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이런 도대체 구조적인 여건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런 거하고 이제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로 페미니즘을 걸고 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에 페미니즘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건전한 교제를 하면 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개소리죠. 그러니까 원래 건전한 교제라고 하면 이렇게 좀 밤 10시 이후에 이전에는 제가 집에 들어가고 같이 술도 안 마시고 그런 뭔가 어떤 그 대한민국의 그 동방예의지국의 남녀 칠세 부동석 그런 정신에 따라서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1박 2일 여기도 가면 안 되고. 윤석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남녀 간 건전한 교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거꾸로 한국 사회가 너무 이 성 불평등이 그 젠더 간 불평등이 심해서 그렇다고 봐요. 한국 사회가 그 성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윤석열 선생님도 좀 저는 억울하실 수는 있는 것 같은 게 이분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여건이 너무 안 된다. 이런 말을 본문에서는 다 해요. 본문은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제목으로 붙인 말이 다 틀렸어. 아무튼 아까 저는 코끼리님 말한 대로 오히려 저출산 대책은 진짜 성평등이 실현될 때 마련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를 키우고 출산하고 키우고 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직장이나 이런 커리어들을 많이 포기하는 세상이잖아요.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저출산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그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는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면서 될 것이라는 말은 스웨덴인가 어디 통계학자가 한 말이에요. 저도 그리고 일하다가 통계 하나를 최근에 본 게 있었는데 한국은행인가 그래요. 근데 코로나 1년 반 넘게 지속되면서 여성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의 2배래요. 30, 40대 기혼 여성이 그 실업률 숫자의 90%를 넘게 차지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애를 어린이집이랑 학교에 못 보내면서 실업자가 된 엄마들이 많은 거지. 비자발적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진짜.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지금 반페미니즘을 이렇게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외치는 세상이라는 게 참 절망적인 거죠. 그러면 그 윤석열 선생님이 허락한 건강한 페미니즘이란 무엇일까요? 또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면 그 사회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게 뭐 남성 여성을 다 합쳐서 국가 전체 국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맞는 방향이기 말이지. 때문에 이런 그 틀린 제도들이 말만 만들어서 했어요. 시행이 되는데 이것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이것이 어떤 그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을 연장하는데 악용이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까? 건강한 페미니즘이란 뭘까? 건강한 페미니즘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페미니즘이 여성들을 자유롭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아는 페미니즘은 그런 건데 머리를 기를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게 해야지. 치마 입는 거 안 돼, 쪼개도 안 돼, 화장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걸 자꾸 여성들한테 이렇게 안 되는 제약만 만들면 그게 과연 안 되죠. 어떤 인본 사상인가? 그치, 페미니즘도 인권이니까. 아니 페미니스트가 되지 인권 않으면 그럼. 휴머니스트 될 수 없어요. 그럼요. 어.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인 거죠. 그럼요. 페미니즘이 여성을 억압하는 그런 기제로 작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남성들이 왜 페미니즘을 싫어할까요? 누굴 싫어요? 남성들이 페미니즘이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도 싫어하잖아. 얼마 전에 제가 친척 동생이랑 얘기를 하는데 친척 동생이 20대 29살이거든요. 네, 자기는 다 좋은데 이제 페미니즘 어리지도 하시는 않은데. 분들은 조금 안 만나고 싶다. 제가 소개팅 시켜주려고 그랬거든요. 시바님 같은 분.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이상하다. 내가 페미니스트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야 그런데 있잖아 뭐뭐야 근데 이제 사실 너도 가부장제 그러니까 뭐 제사 다 드려야 되고 막 남자가 집해야 되고 막 여자는 집에서 반반하고 이런 건 너도 별로지 않아? 그랬더니 맞다는 거야. 그치.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성폭력 있잖아. 막 그런 거는 너도 찬성하지 않지 않냐? 맞다는 거야. 야, 그럼 너도 페미니스트야! 그치. 라고 하고 저희가 대통합을 읽었어요. 그럼요. 남성을 억압해왔던 그간 가부장적인 질서에서 남성도 해방시켜주는 게 사실 페미니즘인 거니까. 가부장제 가장의 질서를 깨자는 무게를 게 내가 같이 페미니즘이란 말이야. 나눠줄게. 이게 윤석열 쌤이 말하는 건강한 페미니즘인가? 저분은 그걸 생각한 건 아닐 거예요. 저는 사실 저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집권 연장 이용에 페미니즘이 이용이 됐다. 이거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본인들도 집권을 하려고 페미니즘을 이용하는 거잖아. 어떻게 이용, 그치. 누가? 윤석열 선생님이? 선생님이. 네. 근데 모든 정당이나 정치인의 꿈은 집권을 하는 건데 그 집권을 위해서 뭐든지 이용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그리고 사실 틀린 게 민주당이 페미니즘을 집권 연장을 위해 이용하고 있지도 않아요. 반페미니즘 정당인데 뭘 이용한다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2017년에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용을 하셨지.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페미니즘이 욕이 아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이 정도까지 욕은 아니었지. 약간 지금 문재인 정권 그 4년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표를 얻던 시절이 갑자기 페미니즘 욕인 시대가 됐다. 그 점을 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인데 아무것도 안 한 일이 있었죠. 아무것도 안 하셨다. 아무것도 안 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회가 거꾸로 가는 게 방치가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윤석열 선생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들은 얘기에 따르면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런 말을 쓰진 않거든요. 카더라죠, 카더라.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 교제를 막는다라는 표현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언급을 한 겁니다. 본인 생각이 아니었어. 근데 페미니즘하고 저출산을 연결짓기는 좀 논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저출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총장님 생각이 아니신 건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출처도 안 밝혔어.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야기했겠지. 출처도 밝히거든. 근데 저분은 이제 출처를 안 밝히셨더라고요. 어디를 보고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커뮤니티를 하시나? 아니 강아지도 많이 키우시고 고양이도 키우시니까 그런데 관련 커뮤니티를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고양이를 키우세요? 고양이도 있을 거예요 아마. 좋은 분이시네. 대동강.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맞아. 네? 정말요? 이 세상에 아니. 나쁜 사람은 없어요. 아니 그건 맞지. 어, 저분도 훌륭하신 분일 거예요. 나쁜 사람이 어딨냐? 아니 유기견도 키우고 뭐 강아지도 4마리인가 이렇게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인간을 대하기 어려우니까 음. 말 못하는 동물들하고 교류를. 아니 이걸 어떻게 말 못하는 동물이 표현하세요? 가죽이에요 가죽. 이제
그 강아지 고양이를 그렇게 취급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저의 가족입니다. 인식이 모자랐습니다. 국민의힘 많은 후보님들께서 지금 여성 의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한 반응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 당대표도 이 부분을 대선 공약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를 하셨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통일부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특임 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 부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들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인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가부 폐지하라고 할 거면 사실 국민의힘에도 안에 여성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먼저 아, 그래요? 폐지시켜야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거기는 당대표가 이런 그- 발언을 하는데. 거기는 젠더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에만 관심이 많아요. 우리 당이랑 반대야. 약간 서로 이제 여성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좀 그런 건 거예요? 근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거는 처음에 부처를 만들었을 때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그 일각의 이제 어떤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 왜 여성부면 여성부고 가족부면 가족부지 여성 가족부냐 라고 하는 얘기가 예전에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당도 그래서 정책이 사실 여가부를 개편하는 거예요. 성평등부로. 근데 그 처음에는 여성부였을 거예요, 아마 여성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싫어할 만하네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민주정권 때 만든 어떤 민주정권의 유산과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싫어할 만하네. 이게 좀 납득이 좀 됐고요. 하지만 어떻게 이제 되십니까? 이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여가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되게 가정 안에 있는 존재로 굉장히 그려져 왔는데 이게 여성 가족부 이렇게 묶은 거는 어떤 그런 굉장히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발상을 그대로 뭔가 유지하는 그런 좀 효과가 있지 않나. 뭔가 손을 네.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뭔가 어떤 이런 개편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 아니 일을 잘 못하면 일을 하게 만들어야지 없애버리자는 발상은 굉장히 이 어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왜 당대표가 되면 이 컨벤션 효과라는 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말로 컨벤션 있고 나쁜 말은 어그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 컨벤션 효과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떤 어그로 중에 하나로 고안된 것이 아닌가 네, 장사한 거죠.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죠. 이 여성가족부에서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여성가족부도 워낙 그 공격을 많이 받으시니까 이렇게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근데 여가부가 할 일은 많아요. 안 하고 있는 게 나는 어떤 게 있을지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개개인 여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많잖아요. 애를 낳으면 산후조리비를 지원을 해준다던가 그리고 뭐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을 해준다던가 다 그 제도들은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소득에서 잘려. 외벌이인 경우에는 그런 지원들을 다 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인 경우는 심지어 제가 계산하기로는 지금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부부가 중소기업 맞벌이 정도만 돼도 정부로부터 그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서 잘리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 맞벌이인 여성의 그 커리어 유지를 위해서
도입한 어떤 제도들이 기능을 사실상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알아봤었거든요. 안 되더라고. 나 월급이 그렇게 적은데도 맞벌이라서. 지난번 국감때 장혜영 의원이 한 것도 한국은행의 뭐 무슨 뭐 위원회인가? 거기에도 이제 여성들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 10년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채용 현황입니다. 네. 근데 성별이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직성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으로 남성을 채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자문기구의 이제 위원들의 분포를 본다고 하더라도 전체 자문위원 중에 90%가 남성입니다. 위촉직 위원들 34명만 봐도 여성은 4명밖에 없고요. 국민개정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여성 위원이 몇 명인지 지금 보이십니까? 안 보이네. 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리가 없어서 못하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들을 그 잘 만들고 거기에서 여성들이 그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성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대목에서 진짜 우리 페미니스트 대통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런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려면은 여가부도 보면은 공무원도 가지고 맨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이 왜 없어요? 마음이 없지. 돈이 근데 없기는 없더라고. 부처 그러니까- 중에 예산이 적어 제일 적은. 그러니까 부처. 제일 예산보다 제일 적은데 작다는 얘기를 들은 제일 것 같아. 적은데 왜 적게 만드냐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그렇지. 어? 그 돈이 없다는 건 다 거짓말에 마음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몇 차씩 어떻게 해줍니까? 말이 안 되지. 마음이 있는 곳에 딱 재정을 마음이 해야지. 있고 의지가 있으면 다 돈이 가게 돼 있거든요. 서울 종로에 있는 관철동의 모 서점에 줄리 벽화가 그려졌다가 지금은 보수 유튜버들 어느 한 분께서 하얗게 칠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줄리 벽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나 이게 민주당의 현재 미천을 드러내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지자들이 한 거지만 그런 지지자들을 그냥 방조하고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정치인들 사실상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행동들. 묵인 방주지 묵인 방주. 근데 이게 굉장히 데자뷰. 예전에 왜 박근혜 그렇죠. 누드 사건. 그때도 있었죠. 굉장히 저질스러웠죠 내용이.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쥐박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 선생님 그 쥐 그림 그리신 분도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으셨다고 제가 알고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있었고. 아 이게 좀 다른가? 달라. 왜냐면 네. 줄리는 대선 후보 본인을 저격한 게 아니고 대선 배우자니까. 후보의 여성 배우자를 저격을 한 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그 여성 배우자의 범법 행위에 관련된 거면 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벽화로 풍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아주 좀 저열한 사생활 내용이잖아요. 찌라시? 그렇죠. 그런 내용을 벽화에 그린 거는 진짜 너무 안심해요. 저는 지금 사실관계 판단이 잘 안 되는 게 줄리 벽화가 인권 침해다라고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추미애 대통령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추미애 사람 본심이 나와. 추미애를 대통령으로 장관이 국회 부의장이 도대체 벽화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지금 뭐 국회 부의장은 벽화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와서 지금 뭐 벽화 가지고 떠들 때예요. 지금은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우리 국회 어떻게 하자. 정부를 빨리 뒷받침하자. 국회가 메아리를 쳐줘야 언론도 쓰고 그죠? 국민도 이해를 하고 실천에 옮기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무슨 벽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완전히 정치는 구석기예요. 대통령 혼자 미래를 보고 달려가시고. 추미애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줄리 벽화를 비판한 게 아니었네? 현재 가장 첨예한 갈등을 외면하고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있다고 이 생각을 하는 문제가 것이지. 지금 한국 사회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반증인데 거꾸로 돌아가는 거를 막을 생각을 안 하고 돌리고 있어. 왜 자꾸 돌리는데 왜 힘을 보태고 있냐고. 이것도 내로남불인 게 조선일보에 조국 따님 일러스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때 우리 거기에는 완전 붕괴를 했단 말이야 민주당. 그때 그 어떤 지지자들이? 선생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정의당 왜 이런 거 가만히 있냐? 누가 그랬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어. 우리 않았지. 대표단에서 조선일보 사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성매매 사기 사건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이미지가 들어간 사파를 실어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금도를 넘는 반인륜적 인권 유린입니다. 많이 입장을 냈죠. 그때 누가 그랬었잖아. 누가 그랬었지 그때? 국힘이 아니라 민주당 뭐 어떤 분이 한땡땡 의원님이 그랬죠. 이거 꼭 익명으로 해야 돼요? 정치인인데? 그냥 말해요. 한준호 의원이 한준호 그 MBC 출신인가? MBC 그런 얘기 너무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는 없어. 나 한준호를 보면서 약간 핑크 같다고 생각을 했어. 핑거 프린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핑크 뭐야? 프린스. 그러니까 이게 핑거 프린세스라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기사 내용을 검색할 수 있거든. 정의당이 해당 내용에 대해 입장을 내고 비판을 했다는 거야. 근데 찾아보지도 않고 정의당 왜 입장 안 내냐 이렇게 그냥 발언을 한 거예요. 핑거 프린스라 그래요? 그거 그러니까 안 찾아보고 말하는 사람을 핑거 프린세스라고 보통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남성이시니까 프린세스는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아니, 알고도 일부러 왜곡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 같기도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아무튼 진짜. 정의당은 진영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각 사안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정당인 건데 민주당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그 지지자들은 뭐 조국 그 사파 일러스트 사건에서 보여줬던 그 감수성을 이 줄리 벽화에서도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옛말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니야.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 그게 문제 아니야 그게. 정말 슬픈 거였어. 정의당의 여성 정치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정의당을 까는 거는 사실 모두가 좋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하고 까도 내가 깐다라는 그럼 열심히 시점인 것이죠. 까면 좋을 것 같은데 코끼리님 먼저 말씀하세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제 국민의힘은 젠더는 없고 정치만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너무 이게 이제 정치가 없어요, 정치가. 이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두 역할을 다 이제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정치를 이렇게 너무 영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당에 이제 굉장히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더 육성하거나,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의 비례 같은 경우는 다, 1번은 다 여성이기 때문에, 비례로 해서 공직에 나갈 여성들을 다 계속 발굴을 하고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여성들을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역할들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국회의원에 가보면 뭐 여성 정치 아카데미 동문을 찾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 많이 붙였더라고요. 나는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주류화 전략이 이 당 내부에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국위원이든 대의원이든 지역위원장이든 아니면 지역의 운영위원이든 이런 분들은 다 여성 정치인으로 규정을 하고 이분들이 더 이제 당에서 더 기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 당에 보면 옛날에 공직을 했던 비례로 했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 분들이 그냥 뭐 다 흩어져 있어요. 다시 이제 불러가지고 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자스민 선생님 뭐 하시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이자스민 의원님. 저도 사실 사랑해요. 그때 진보를 대변하는 정의당의 진보 정치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었을 텐데 이자스민 전 의원을 영입하는 걸 보고 다시 약간 좀 희망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설렜었어요. 나도 너무 좋았어. 저도 정말 이거는 좋은 판단이었다. 뭐야 추미애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정의당류의 극단적인 페미니즘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해. 정의당이 왜 극단적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지양이 아니고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이렇게 과분한 오해를 사게 된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짚어야 되지 않나. 사실은 꼴팸이라는 말이 하고 싶었는데 이거 약간 순화를 하신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정의당은 꼴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정의당이 페미니즘 관련해서 뭐 한 게 뭐 있어가지고 꼴팸이 소리 들어야지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실 우리가 뭐 그런 여성 정책을 낸 것도 없잖아. 그치.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동성혼 합법화 예를 들면 그런 법안을 내기를 했어. 뭐 내는 그 정도야 뭐 차별금지법 정도밖에 안 되고 무슨 뭐 생활동반자법을 내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그거는 페미니즘이랑 저분들이 말하는 꼴팸이랑 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꼴팸이를 하면 어떤 기계적인 어떤 여성만 우회하는 정책. 근데
그러니까 그런 법안이나 이런 걸 낸 게 여성. 없잖아. 너무 억울해요, 나는 진짜로. 뭘 그렇게 우리가 뭐 그런 법안들을 엄청 많이 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받으면 저는 차라리 영광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세간에 요새 정의당에 쏟아지는 말씀들이 정의당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외워요. 정의당이 말이야 너무 여성 어쩌고 페미 어쩌고로만 가고 다 좋은데 정의당이 원래 노동, 서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많이 바뀐 것 같다. 아니 근데 솔직히 몇번 노회찬을 들어보셨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노회찬 이름을 가장 잘 팔아. 입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노회찬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진짜로. 또 우리 이재명 선생님도 이제 얼마 전에 또 노회찬 의원님 길에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악플이 안 달려. 근데 우리 당 정치인들이 노회찬을 회고하면 악플이 달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어떤 사회학적인 분석 대상이다 이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당이 집중해야 할 이슈가 사실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두루 다뤄야죠. 노동이든 여성이든. 근데 이제 저는 요새 꼴페미, 뭐 급진적 페미니즘, 뭐 약간 건전한 페미니즘 얘기들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어느 운동이나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고 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여자만 찍을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 다 분포가 있는데 그걸 왜 자기들이 그걸 하고 그걸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로부터 이걸 이제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그런 레터를 갖다 붙이고, 나는 그거는 진짜 비열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페미니즘이 사실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닌데 너 페미니스트지. 너희 당 페미니즘 추구하는 정당이지. 이거를 무슨 옛날에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밟아라. 십자가 밟아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커다란 오해에서 비롯된 거고,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과 상관없이 모두가 페미니스트라고 사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세상이 상식적인 건데, 정의당 너네 페미니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몰상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의당의 여성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저는 꼭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아, 문예인 논평 사건. 근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의 어떤 행보에 실망을 해서 탈당을 하면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분이 계세요. 짧은 내용이었는데 정의당이라는 당이 저와 제 딸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을 것 같아서 탈당합니다. 이런 글이었거든요. 그게 계속 가슴에 남고 좀 사무치는데, 사실 정의당도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하는 당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사실 당내 어떤 갈등과 토론 과정이 충분히 저는 있었다고 보고, 그런 어떤 지도부 결정을 견제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원분께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또 뭐 비슷한 류의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약간 또 정의당이 그런 갈짓자 행보를 보인다 싶을 때에도 정의당 내의 어떤 비판 세력들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 동물 세 분 엄청나게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첫 촬영하는데 어떠셨어요? 시바님 어떠셨어요? 저는 시바님 이름을 많이 불러보고 싶었는데 많이 못 불러서 아쉬워요, 시바님. 약간 저도 뿔소님, 끼리님 이렇게 좀 많이 불러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많이 못했고, 못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정의당을 좀 더 까고 싶었는데 너무 자기 검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마스크를 썼지만 마스크를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나는 그때 그 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니가 자꾸 마음에 남아. 돌아오면 좋겠어. 그 언니. 지금 약간 굉장히 담배 피고 있는 거, 어떤 이런 멘트가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네요. 언니 돌아와. 노래 자스민 언니도 돌아오고, 저보다 아니에요. 마이 리얼. 삐리. 평범한 사람들의 리얼한 시사만평 배틀점 마이 리얼 드립.